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네이버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주식이죠. 요새 들어서 네이버 최근 들어 좋은 흐름 많이 보여줬다가 잠깐 쉬어가고 있긴 한데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를 좀 자세하게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뻔한 얘기, 여러분들이 그냥 기사만 찾아서 알 수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투자에 직결된다라고 하면은 크게 재미를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뻔하지 않은 내용,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투자로 어떻게 이어갈 수가 있는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아셔야지만 분명하게 수익으로 직결될 수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뻔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만 디테일하게 딥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내용 끝까지 확인하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네이버에 대한 산업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네이버에 대한 모멘텀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 네이버는 지금 성장에 대한 최고의 성수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소버린 AI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아니면은 네이버, 보통 요렇게 우리가 구도를 잡잖아요. 그래서 네카오라고 많이 부르는데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훨씬 더 모멘텀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핀테크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은행, 엔터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다 분산시켰습니다. 카카오 상장을 했죠, 지주사로. 그리고 나서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 여길로 먼저 모멘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요것도 은행에 대한 모멘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은행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장을 안 했으니까 엔터는 여기에 분산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카카오는 IPO 상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문어발식 상장을 하고 투자 포인트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투자 포인트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이 오랫동안 우하향 지속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핀테크 기업,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버린 AI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IPO 상장을 따로 안 했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여기 한 곳에만 상장을 해서 몰빵을 쳐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다? 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이 좋아서 네이버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아니면 서치 플랫폼에 대한 모멘텀이 좋아서 네이버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소버린 AI에 대한 모멘텀이 좋아서 네이버에 투자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도 분산되어 있는 투자 포인트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측면에서는 수급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한쪽으로만 쏠릴 수 있게끔 구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카오, 카카오냐 네이버냐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가 월등하게 좀 모멘텀이 좋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 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을 보시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소버린 AI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커다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다? 네이버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결국에는 이 쏘버린 AI,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멘텀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LLM이 필요합니다. 초거대 언어 모델이 필요해요. 근데 하이퍼클로버 X를 만든 거는 이 LLM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초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고요.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을 성공한 게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AI에 대한 산업 성장을 본다, 기본적인 베이스를 이해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은데, AI가 똑똑하다. 첫 번째로 뭐다? 데이터베이스가 많다.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야 학습할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AI는 똑똑해집니다. 이게 뭐죠? LLM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가장 똑똑한 AI를 만들 수 있는 건 한국에서 누구다? 네이버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I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죠? GPU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연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학습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좀 더 똑똑해진다. 이거는 챗 GPT로 우리가 증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GPU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본력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사야 되니까. 근데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특히나 자본력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는 글로벌적으로 좀 모멘텀이 커다란 네이버죠. 네이버가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만한 돈이 있다 보니까 GPU를 구매해서 학습을 시키는데도 유리한 측면이 네이버고,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초고대 LLM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AI를 만들어서 국가 주도를 하는 소버린 AI를 만들 수가 있는 기업은 누구다? 네이버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모멘텀이 AI 쪽으로도 가장 크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페이 결제를 하는 점유율이 가장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보다 오히려 점유율, 고객은 네이버 페이가 더 많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카카오페이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네이버 페이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혼자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 지금 당장 급하게 IPO 상장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네이버가 수급이 더 많이 쏠리면서 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가장 커다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은 바로 네이버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요 인사, 지금 하정우 수석이라든지 아니면은 한성숙 대표라든지 정부에서 주도하는 주요 인사 자리에 후보자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게 바로 네이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수혜만 본다 하더라도 네이버가 커다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주가 측면에서도 커다란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죠? 그러면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네이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요거는 그냥 소버린 AI 모멘텀, 요걸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고 옛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맨 옛날부터 여기 있을 때도 저평가다, 최소 30만 원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렀을 때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 듣고 여기에 매수하셔서 기다렸던 분들은 100% 가까이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를 그렇게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주가가 지금 40만 원대에서부터 이렇게까지 내려왔던 이유, 여기에 대한 이유 기억하시나요? 라인 사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일본에서 라인 지분 매각을 해라. 근데 라인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인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분, 경영권 지분 1%만 일본이 더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업 주체를 다 뺏어가는 거고, 라인이 가지고 있는 AI 산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플랫폼 라인들을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이버는 진짜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을 다 뺏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만원까지 빠졌는데, 근데 최수현 대표가 얘기를 했죠. 라인 지분 매각할 계획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또 빠졌으니까, 그러면 빠졌던 근본적인 이유가 라인 매각 사태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건데, 지금 가격은 그러면 저평가다, 라인 매각 안 한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네이버가 시장이 반등하는 효과도 있지만 AI 사이클이 오기 시작을 하고, 소버린 AI 중요하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멘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고 정부가 바뀌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카카오랑 국민의힘이랑 딱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국민의힘이랑 이제 사이가 많이 안 좋아서 많은 플랫폼 규제를 받았어요. 뭐 실시간 검색어라든지 키워드라든지 이런 서치 플랫폼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들을 규제를 당하면서 지금은 인기 검색어 막 이런 것들 안 하죠. 그게 이제 전 정부에 대한 규제 때문에 안 하게 된 건데, 그러한 모멘텀 때문에
정부가 바뀌는 것, 야당이 바뀌는 것만 하더라도, 야당이 여당으로 오는 것만 되더라도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은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오히려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 부분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3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까지도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국민 주식이라고 불렸던 네이버랑 카카오는 올해는 본격적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그동안 평가받지 못했던 저평가가 본연의 위치로 올라가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나서 거래량 줄어들면서 힘이 빠지고 이제 주가를 올렸던 세력이 엑시트를 했다라고 하면은 계속 하락을 할 텐데 여기 구간에서 더 빼지 않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빼면은 여기 매물대 또 한 번 소화를 시키면서 심리적인 저항이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올리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급등을 시켜 놓고 나서 일단 조정 주고 여기서 물량 다시 한번 매집을 하면서 나올 매물들 최대한 여기서 받아내고 어느 정도 소화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다시 급등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한 템포 쉬었다가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거래량은 역대적으로 터졌는데 이 매물대 여기에 들어온 자금들 나갈 구간이 아직 없죠. 여기서 야금야금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버티는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아직까지는 매물대가 위에 많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쓰면서까지 일정 구간을 버티고 있다는 거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은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지만 주체 자체가 아직은 외국인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관이 그렇게 급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상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여기서 그러면 플러스로 외국인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하면서 주체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아직까지는 뭐 수급으로 그렇게 걱정할 구간 아니다. 근데 잠깐 이제 RSI 단기 과열 구간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쉬어주면서 내려주고 다시 단기 과열로 올라가는 구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네이버를 포트에 넣지 않으신 분들,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도 못 사고 여기서도 못 사고 여기서도 못 사신 분들은 여기서는 그래도 분할로 매수를 접근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이버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가장 커다란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만한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시대에 대한 흐름을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타점이 좀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정보 신청하셔서 좀 더 디테일한 전략 받아보시고 좀 더 좋은 성과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 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